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60년 넘게 노후 건강을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 3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 좋다고 믿었던 습관들이 사실은 60대 이후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지난 4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질병들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환자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50년간 매일 아침 찬물로 세수하고 냉수 마시는 게 건강 비결이라고 믿었는데 이게 제 혈압을 망친 주범이었다니 정말 억울합니다. 이분처럼 잘못된 건강 상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지켜야 할 습관과 과감하게 버려야 할 습관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심장과 혈관 건강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달리기나 등산을 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이 분명 좋은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68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산에 오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근경색 직전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이른 새벽의 급격한 온도 변화와 과도한 운동 강도였습니다. 60대 이후의 혈관은 탄력성이 떨어지고 새벽 시간대는 혈압이 가장 높은 시간대입니다. 이때 갑자기 강한 운동을 하면 혈관에 엄청난 부담이 가해집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기혈의 급격한 동요라고 표현하는데 서양의학적으로도 심혈관계 사고의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대가 새벽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0대 이후에는 격렬한 운동보다 완만한 운동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매일 30분씩 평지를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 기온이 안정된 시간대에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걸을 때는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세요. 이렇게 3개월만 실천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 부담이 줄어들며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가 됩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은 운동 방식을 바꾼 후 6개월 만에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고 지금은 건강하게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운동 시간과 강도를 조절해 보세요. 다음은 식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소식이 보약이다, 채식이 최고다라고 믿으며 식사량을 극도로 줄이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근육 손실을 가속화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65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5년간 하루 한 끼만 드시고 고기는 일절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심각한 근감소증과 빈혈로 거동이 불편해지셨습니다. 근육은 60대 이후 매년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고기는 나쁘다는 편견 때문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동양의학의 고전인 동의보감에서도 노년에는 기혈을 보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곧 충분한 영양 섭취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되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을 포함시키세요. 닭가슴살, 생선, 계란, 두부 모두 좋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가 중요합니다. 아침을 거르면 근육 분해가 가속화됩니다. 채소도 중요하지만 단백질 없이 채소만 먹는 것은 집을 지을 때 시멘트 없이 벽돌만 쌓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3개월간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근육량이 증가하고 기력이 회복되며 낙상 위험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은 식습관을 바꾼 후 4개월 만에 혼자 장을 보러 다닐 수 있을 만큼 체력이 회복되셨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면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며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낮잠은 게으른 것이라고 생각해서 절대 자지 않으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반드시 버려야 할 습관입니다. 72세 남성 환자분은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활동하셨는데 만성 피로와 치매 초기 증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수면은 뇌의 청소 시간입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뇌의 노폐물이 제거되고 기억이 정리됩니다. 60대 이후에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쉬운데 여기에 수면 시간까지 부족하면 치매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서양 의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미만 수면은 치매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동양 의학에서도 자시와 축시의 수면이 생명을 기른다고 했는데 이는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의 수면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최소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세요. 잠이 오지 않는다고 억지로 누워있지 마시고 졸음이 올 때 자리에 누우세요. 낮에 피곤하다면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20분 정도 낮잠을 자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30분 이상 자면 밤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또한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멀리 하세요. 화면의 청색광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 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2개월만 실천하면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고 낮 시간의 활력이 증가하며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은 수면 습관을 바꾼 후 3개월 만에 만성 피로가 해소되었고 인지 기능 검사 점수도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좋은 수면은 최고의 치료약입니다. 오늘 밤부터 수면 습관을 바꿔보세요. 네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간다.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라며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 찬물을 마시거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1리터를 벌컥벌컥 마십니다. 이 2가지 모두 위험한 습관입니다. 69세 여성 환자분은 물 섭취를 극도로 줄인 결과 심한 변비와 요로 감염으로 고생하셨고 또 다른 70세 남성분은 찬물을 즐겨 마시다가 심장 부정맥으로 입원하셨습니다. 60대 이후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몸은 물이 필요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순환을 돕고 변비를 예방하며 신장 기능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찬물은 심장에 갑작스러운 자극을 주어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냉수는 비위를 상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는 소화 기능과 순환 기능에 부담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30분 전에 한 컵, 오후에 한 컵씩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것이 흡수율도 높고 신장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물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에 생강이나 대추를 우려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주만 실천하면 변비가 개선되고 피부가 촉촉해지며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들은 수분 섭취 방법을 바꾼 후 각각 변비와 부정맥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물을 마셔보세요. 5번째는 관절과 뼈 건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이 아프다며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계단 오르기나 쪼그려 앉기를 완전히 피합니다. 또 칼슘 보충제만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오해입니다. 66세 여성 환자분은 무릎이 아파서 3년간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는데 오히려 근육이 약해지면서 통증이 더 심해지고 골다공증까지 생기셨습니다. 관절은 적절히 사용해야 건강을 유지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액 순환이 안 되어 더 빨리 퇴행합니다. 또한 칼슘만 섭취해서는 뼈가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칼슘이 뼈에 흡수되려면 비타민 D와 적절한 운동이 필수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동적생정 정적생퇴라고 했는데 이는 움직이면 건강해지고 정체되면 퇴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증이 있어도 가능한 범위에서 매일 관절을 움직여주세요.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천천히 펴고 접는 동작,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10분, 10회씩만 반복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다면 물속에서 걷기 운동을 하세요. 물의 부력이 관절 부담을 줄여줍니다. 칼슘 섭취는 보충제보다 음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 요구르트, 멸치, 두부, 케일 등의 칼슘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햇빛을 매일 20분 이상 쬐세요. 햇빛이 비타민 D 합성을 도와 칼슘 흡수를 높입니다. 이렇게 3개월만 실천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늘어나고 통증이 감소하며 골밀도도 개선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은 매일 관절 운동과 산책을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통증 없이 시장을 다닐 수 있게 되셨고 골밀도 검사에서도 개선 수치를 보였습니다. 관절 건강은 독립적인 삶의 기본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6번째는 뇌 건강과 정신 활동입니다. 은퇴 후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여유로운 노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며 배움을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치매를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70세 남성 환자분은 은퇴 후 5년간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지내셨는데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우울증까지 생기셨습니다.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활동이 뇌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서양의학 연구에 따르면 평생 학습을 지속하는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50% 이상 낮다고 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학이시습지 불영여로라며
끊임없는 배움의 즐거움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렵다면 십자말풀이, 스도쿠, 바둑, 장기 같은 게임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대화도 중요한 뇌 운동입니다.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참여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특히 손을 많이 사용하는 활동이 좋습니다. 뜨개질, 그림 그리기, 서예, 요리 등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하루 30분씩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6개월만 실천하면 기억력이 개선되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우울감도 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은 동네 노인정에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한 후 1년 만에 인지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고 새로운 친구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매주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7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와 감정 건강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다라며 평생 감정을 억누르고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나이 들면 쓸모없다며 자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와 부정적 감정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67세 여성 환자분은 자식 걱정, 경제적 불안으로 매일 잠을 못 이루셨고 결국 고혈압과 당뇨가 동시에 발병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시켜 혈압을 높이고 혈당을 올리며 면역 세포를 파괴합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스트레스를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동양 의학에서도 칠정상심 즉병생이라 하여 감정의 과도한 동요가 병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화가 나고 슬프고 불안한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거나 일기를 쓰면서 감정을 표현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매일 5분씩 호흡 명상을 해보세요.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또한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잠들기 전 오늘 감사했던 3가지를 적는 것만으로도 긍정적 감정이 증가합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공원을 천천히 걷거나 꽃과 나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만 실천하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만성 통증도 감소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은 매일 명상과 산책을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고 밝은 표정을 되찾으셨습니다. 8번째는 약물 복용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보조식품이나 민간요법을 맹신하시거나 반대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임의로 중단하십니다. 또 여러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확인 없이 함께 복용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71세 남성 환자분은 지인의 권유로 여러 가지 건강식품을 동시에 복용하다가 간 수치가 급상승해 입원하셨습니다. 60대 이후에는 간과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 약물 대사가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문제없던 약도 나이가 들면 축적되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할 때는
약물 간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것을 다제 약물 복용이라 하며 주의를 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과 건강식품 목록을 작성하세요. 병원 약국에서 산 약, 건강식품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이 목록을 주치의에게 보여주고 상호작용을 확인하세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 부작용이 의심되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건강식품은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과대 광고를 믿지 마세요. 암이 낫는다, 당뇨가 완치된다 같은 표현은 불법 광고입니다. 하나의 건강식품을 최소 3개월 복용해보고 효과를 판단하세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복용하면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지도 알 수 없고 부작용의 원인도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약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용량만큼만 복용하세요. 증상이 좋아졌다고 임의로 줄이거나 빨리 낫고 싶다고 용량을 늘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불필요한 약물을 줄일 수 있고 부작용 위험도 최소화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은 약물 정리 후 복용하던 10가지 약과 건강식품을 5가지로 줄였고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9번째는 건강검진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병원 갈 필요 없다. 검사받으면 병이 생긴다며 건강검진을 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반대로 지나치게 자주 검사를 받거나 필요 없는 고가의 검사를 반복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둘 다 잘못된 습관입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은 10년간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으셨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대장암 말기였습니다. 2년 전에만 검진을 받으셨어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경우였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암, 심혈관 질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런 질환들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거나 미미해서 본인이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 이상입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예방이 최선의 치료라고 강조하며 동양 의학에서도 상공치미병이라 하여 아직 생기지 않은 병을 미리 다스리는 것이 최고의 의술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치료 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의 경우처럼 조기 발견을 놓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기 검진입니다. 올해 아직 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오늘 당장 예약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이제 나이도 많고 쓸모없다. 어차피 곧 죽을 텐데라는 생각은 가장 버려야 할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몸을 만듭니다. 72세 여성 환자분은 남편을 먼저 보낸 후 이제 살 의미가 없다며 스스로를 방치하셨고 1년 만에 여러 질병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면역력을 높이고 통증을 감소시키며 회복력을 향상시킵니다. 서양 의학 연구에서 낙관적인 노인은 비관적인 노인보다 평균 11년을 더 산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심생만법이라 하여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대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80대도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건강하고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변화합니다. 작은 성취를 축하하세요. 오늘 산책을 했다면, 건강한 식사를 했다면, 친구와 통화했다면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나아지면 됩니다. 나이 듦을 받아들이되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예전만큼 빨리 걷지 못해도 걷는 것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예전만큼 많이 먹지 못해도 맛있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오늘을 즐기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버려야 할 습관은 새벽 등산과 과도한 운동, 극단적인 소식과 채식, 수면 부족, 불충분한 수분 섭취, 관절 사용 기피, 정신활동 중단, 감정 억압, 무분별한 약물 복용, 건강검진 회피, 사회적 고립, 부적절한 체온 관리, 낙상 위험 무시,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지켜야 할 습관은 완만한 규칙적 운동, 충분한 단백질 섭취, 7시간 이상 수면,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기, 매일 관절 운동, 새로운 배움과 뇌 자극, 감정 표현과 스트레스 관리, 약물 점검과 관리, 정기 건강 검진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60년 넘게 노후 건강을 연구하고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운이 아니라 습관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고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매주 유익한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이른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